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 김광주입니다. 제가 지금 뭐 찾고 있다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또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 네, 그 네. 유명한 분이 누구를 닮았지 하고 더듬고 있다가 시작을 했네요. 일단 그러십니다. 유명한 분이 누구신지는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돼요. 네, 오늘은 저희 그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소장, 이영재 소장님이시고요. 예. 네. 왜 모셨죠, 저희가? 아, 찾았다. 정재영이를 닮았어요. 정재영. 정재영? 정재영을 닮았는데 정재영보다는 이제 닮았다라는 네. 거지. 정재영보다는 헐났죠. 헐났다? 헐났는데 좀 닮았다라는 거지. 근데 굳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네, 네. 하나의 힌트를 주기 위해서 정재영을 이야기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재영이 영화배우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지 않 정재영 몰라요? 알긴 알죠. 네. 근데 뭐 안 닮았는데 닮았다 얘기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옆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는 눈이 조금 다릅니다. 네. 보는 눈이 다르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정재영을 닮았는데 네. 정재영보다 헐났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신 이유가 있죠. 왜 모셨죠, 저희가 오늘? 이분을 모신 이유는 네. 쩌모기 때문에 모셨죠. 쩌모. 네. 쩌모가 뭐죠? 뭐, 네. 저희가 이분을 쩌모로 이렇게 신앙처럼 숭배하고 있는데요. 이 쩌모가 뭐냐? 쩌모가 이 오늘 저희가 같이 방송할 이분이 왜 캐릭터 별명이 쩌모인지에 대해서 네. 칼 같은 이 방송 끝나고 네. 칼 같은 나름대로 생각을 올려주시는 분을 정답에 관계없이 네. 정답과 관계없이 책 쏜다. 책 쏜다. 책 쏜다. 그래. 네, 책 쏜다. 네. 네. 이분 프로필과 관련된 거예요. 왜 이분이 쩌모인지 그 그렇지. 맞추시는 분들은 쩌모. 콘대가 책 쏜다. 쉽지 않을 거예요, 맞추시기가. 근데 그래도 답 네. 틀려도 책 쏜다. 알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답이면 책 쏜다. 재미도 하나도 없는 답이면 책 안 쏜다. 네, 저희가 저번에 그 돈 사용 설명서라고 돈을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때 방송을 한번 녹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불리는 것보다 먼저 네. 쓰는 훈련, 잘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게 꼭 축구로 따지면 수비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좀 연장성산에서 요즘 그 자녀들 경제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부모님들이 현명하게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용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예, 그래서 그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저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하세요. 예,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시고 저희 동료분인데 제가 옆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좀 네. 부탁드릴까요? 네. 정호 형님. 예, 반갑습니다. 정재영 팬들이 들으면 또 돌이 날라올 만한 정재영을 닮았다고 누군가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정재영 예. 팬은 없어요. 저도 뭐 원치 않지만 이제 쩌모로 불리고 있는 네. 쩌모입니다. 네. 제 이름 이야기해요? 아니요. 네, 뭐 본인 이야기. 행복경제교육연구소 소장이고요. 네. 제 실명은 이영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홈페이지 한번 보죠, 여기. 여기가 행복경제교육연구소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사진이 있어요. 이분이 정재영이냐? 정재영은 아닌 것 같은데. 정재영 사진 한번 떼어보죠. 꼰대가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너하냐 해가지고, 아유, 사실 방송을 해야죠. 왜 거짓 방송을 해서 안 보이신다고. 첫 등장부터 이 비호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주장은 개인적인 주장으로 그 넘기시고요. 개인주의, 아니 많이 닮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좀 이렇게 오래 살아보면 닮은 줄 알아. 그 행복경제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그 연구를 하시는지. 예. 네. 행복 경제교육연구소입니다. 이제 경제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고 이제 네. 특히 유치원이나 학교 쪽에 네. 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 부모 교육 중에서도 이 주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녀들의 경제 교육,
자녀들 소비 습관과 욕망 조절을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할 거냐 이런 주제로 강의를 많이 나갔었고요. 그래서 네. 연구소 초기 연구소명은 자녀경제교육연구소라고 아예 딱 대놓고 이렇게 연구소 이름을 지었다가 네. 좀 너무 이렇게 그 주제가 네. 편중되는 것 같아서 지금 한 3년 전인가부터 행복경제교육연구소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성인들 재무 설계도 제가 하고 있고 또 네. 성인들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제로도 강의도 종종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네. 두 가지를 아울러서 좀 표현해보자 해서 음. 행복경제교육연구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부모들 있는데 가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경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모들이 또 팡팡 쓰는 그죠? 부모들이 지 소비를 잘 못하는 부모들 허다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허다. 예. 네. 그게 이제 빗대어 이야기하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작 본인들 이야기로 많이 듣겠다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통 이제 자녀 경제교육 주제로만 강의하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 1부, 2부 나누어서 1부에는 자녀들 경제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에 항상 결론은 결국 부모님의 솔선수범이 나오고 그럼 2부에서 본인들의 돈 관리나 노후 준비나 자녀 교육 준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면은 네.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떠세요? 그 자녀 경제 교육이라는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그 네. 경제 교육에 상당히 붐이 일어가지고 네. 각급 학교나 이런 데서 경제 교실, 어린이 경제 교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도 좀 일부 활성화가 되고 많이 진행이 됐었지만 네, 네. 그래서 뭐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한창 붐이 일었다. 요즘 최근에는 약간 좀 시들하긴 한데 네. 돈벌이 잘 안 드시겠네요. 글쎄요, 아니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네. 실제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이게 바로 표가 안 나거든. 실제로 학교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네. 자녀들의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잘 가르치면은 사회에 나가서 이제 경쟁이 되고 우리나라가 좀 어떤 부강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좀 포커스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죠? 어떤 점이냐면은 네. 그 실제로 시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경제 교육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네. 어린이 경제 교육. 그것은 뭐냐면은 전문가들이 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어려운 성인들도 어려워하는 그 경제를 네. 좀 쉽고 재미있게 뭐 심지어는 게임 형태로 네. 풀어서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어. 그런 교육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경제 지식은 사실 어려서 수요 공급의 법칙 알아서 뭐 사실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경제 정보고 지식이 없어서 이 많은 사회 문제들, 네. 청년 신용 불량이라든지 이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법을 찾고 있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강의는 네. 자녀 경제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네, 네.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부모님이 네. 제 강의를 듣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소비 습관, 특히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사줘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거 중심을 잡고 그런 소비 습관을 실천시키고 그런 욕망 조절을 실천시키는 그런 것은 결국 그 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는 이제 부모들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했었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또 본인들이 안 하면서 자녀한테 이렇게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도 바뀌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자녀 경제 교육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러시구나. 엊그제 저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한성 구간에서 잠실 한성 구간에서 웬 애가 그 한성 구간 그 터미널 안에 거기 통로에서 들어누워 있더라고. 들어누워서 때를 쓰고 있더라고. 때를 쓰고 있어요? 때를 쓰고 있어. 뭔가 욕구 불만이지. 그래 엄마가 황당해서 서 있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사달라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같으면 그냥 뭐 바로 뻘 따고 날아가는데 시야되게 날리지. 엄마가 대단하더라고. 그 아이고, 엄마가. 내가 지나면서 야 이놈아 하고 한마디 했더니 아니 그러면 애가 겁을 먹어야 되는데 애가 겁을 하나도 안 먹고 오히려 엄마가 내한테 눈을 부라려 우리 귀한 아들한테 네. 이걸 내가 얼른 뭐 이런 엄마가 있나 싶어 얼른 달아났죠. 애가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엄마가 문제더라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네. 그 교육을 시작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제가 한 2007, 8년도쯤이니까 한 7, 8년 정도 벌써 꽤 되셨네. 지나간 것 같네요. 자, 근데 애들한테 왜 교육이 필요해요? 아, 왜 필요합니까? 사실 지금 많은 사회 문제들이 결국은 욕망 조절을 실패한 원인이 크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런 욕망 조절은 사실 어느 순간에 바로잡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 습관 관련된다고 봅니다. 습관. 근데 그런 습관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는 거고 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이런 속담도 있지만은 네. 그런 습관들은 어려서 바로잡으면 아주 수월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데 다 커서 어른이 돼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배가 부사지.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뭐 TV 얼마 전에 네. 방영됐던 거가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SBS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거기 보면은 항상 많은 문제 아이들의 그 배경에는 결국 문제 부모가 있었더라. 문제 부모. 네. 그래서 그 문제 부모를 아이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를 바로잡으면 자녀도 같이 바로잡아지지 않느냐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게 자녀들에 대한 재정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올바른 소비 습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네. 진짜 이게 100세 시대는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 3세대 세대 중첩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네, 네. 이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심지어 손자녀 세대까지 하나의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가 같이 엮여, 그죠? 그렇죠. 네, 같이 엮일 수 있는 리스크가 큰데 뭐까지 그 수백조, 수백억 뭐 큰 재산가들은 네. 한쪽에서 뻥 터져도 먹고 네. 살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뭐 한쪽에서 잘못 터지면 같이 망해, 같이. 같이 밥도 망해. 못 먹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잘 교육시켜야 첫째 네. 부모한테 역류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그죠? 음. 예, 그런 점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점모 형께서 어제 중요한 TV 나왔잖아. MBC? MBC. 뭐 TV에 자주 나가지 않아요? TV에 자주 나가요. 아까 SBS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거기도 나왔었죠. 아니, 그게 안 나왔어요. 그거 안 나왔습니까? 이거는 실수. 연기에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여러 이제 우리 네이버에 이영재하고 딱 쳐보면 뭐 그 TV 나왔던 기록들이 많아요. 최근에 MBC 경제 매거진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드라마로 치면 거의 주연급으로 이렇게 나왔죠. 너무 뛰어지면 비기 떨어집니다. 홈페이지도 있어요. 홈페이지가 아까 우리가 가정행복교육연구소 행복 여기 경제 이제 교육 연구소. 행복 저희- 경제 네. 교육연구소 이 홈페이지가 일방문자 1000명이 넘어요.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새 이제 최근에 놀러 다닌다고 또 이 월드컵 또 이런 뭐 세월호 이런 등등으로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그랬어요. 다운 서버 좀 늘렸나요 지금? 예, 늘려놨어요. 네, 늘려. 그래서 경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좀 찝어서 얘기해 주시죠. 왜 경제 교육이 필요하세요? 요즘 네. 뭐 TV에 뭐 뉴스에 캥거루족부터 해서 캥거루족. 예. 좀 쉽게 풀어 주시죠. 캥거루족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캥거루족이 뭐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뛰면 멀리 뛴다. 캥거루 팡. 요즘은 한 방에 큰 돈을 버는 그 심리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캥거루죠? 뭉치는 되게 캥거루 새끼를 보듬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다 커도 부모님 품을 못 떠나는 그런 캥거루족 뭐 이미 뭐 신조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너무 오래된 구조가 네. 돼버렸는데 네. 이런 캥거루족부터 해서 또 뭐 사회 폐륜화 부분부터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네, 네. 그 부모님의 어떤 지나친 과잉보 과잉보. 또 그 관련된 신조어가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있죠. 헬리콥터만. 예, 사회에 진출을 했는데도 네. 애들한테 부모님- 헬리콥터를 하나 사줘요. 예, 그건 아니 사회에 뭐 대학을 가고 심지어는 직장을 갔는데도 치맛바람으로 부모가 이것저것 막 간섭을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헬리콥터맘 주위에서 맴돌면서 아, 계속 이것저것 지시도 하고 간섭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걸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데 헬리콥터는 이제 프로펠러를 돌리는 힘으로 뜨는데 이 헬리콥터 마음들은 치마를 돌려가지고 풍차를 바람이 이렇게 띄우네. 그렇게 볼 수도 자식들을 있겠죠. 띄우네. 그래서 그런 헬리콥터맘 결국 부모가 그런 이제 캥거루족을 자녀들을 캥거루족을 만드는 거 아니냐. 네, 그 네. 캥거루는 때려잡아야 되는데 여기 캥거루 고기는 없죠. 네, 그 캥거루 좀 때려잡아야 되는 그런 캥거루. 네, 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지면 현재 많은 사회 병폐들도 상당 부분 물론 네. 모든 것이 가정 문제만은 아니지만 어느 네, 정도는 네. 좀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근데 생각입니다. 왜 캥거루를 고기가 없죠, 그나저나? 맛이 없나? 질기나? 일단 고기가 흔한치가 않지 않습니까? 캥거루가. 흔치 않나 그게? 흔치 않죠.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네. 호주 보호동물 아닌가요? 아, 보호동물인가요? 뭐 경제 교육을 하는데 오늘 뭐 사파리 특집이에요? 그래서 연구해봐야겠네. 일단 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네.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저기 꼰대님이 뭐 100년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네. 자녀가 올바로 독립을 해야지만이 부모가 전적으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자녀가 기대고 하면은 같이 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그 교육이라는 게 부모를 교육시켜서 자녀를 바로 잡는 개념인데 이걸 통해서 자녀들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요즘 학생들 게임 중독이라든지 그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많은 낭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욕망을 조절하는 그 가장 파워 있는 그 어떤 도구가 뭐냐 했을 때는 저는 경제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경제 교육. 그렇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욕망들이 대부분 또 돈하고 관계돼 그렇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제일 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직장 돈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이 대부분 뭐 이렇게 저는 벤 버냉키가 제일 무서워. 이제 옐렌 총재지만. 예. 그래서 네. 직장에서 제일 무섭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돈줄을 쥐고 있는 네. 그 사장님의 어떤 권위를 어느 누구도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런 돈과 관련돼서 네. 부모님이 이미 돈줄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쩔쩔매면서 특히 네.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한테 미안한 마음에 네. 자녀가 마트에서 뭐 들어눕고 하면은 주위에 창피한 마음 아니면 자녀한테 평소에 못 해줬던 그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가 조금만 뗐어도 뭐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이 끌려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죠. 마트에서 애가 들어 누울 때는 그 마트 주인한테 부모가 가볍게 강력하게 돼야 돼요. 우리 애 여기서 팔아주세요.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 그냥 여기서 팔아주세요. 안 팔리겠지만. 인신매매성 발언이긴 한데 어쨌든 네. 실제로 그 마트에서 주위에서 떼 쓰고 하면은 창피해서 막 아니면 화장실 끌고 가서 너무 심하게 또 혼을 내거나 네. 그것도 자녀한테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이라고 보고 음. 또 반대로 이렇게 그렇게 끌려가서 부모님이 네. 뗐을 때마다 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그렇죠.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욕망을 이제 지나치게 억제하면 사실은 더 나중에 역효과가 더 크죠. 어찌 보면 그런 그 비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지출에 대한 선순위도 줄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효과도 꽤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예를 네. 들면은 이제 마트에서 부모님이 솔선수범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많은 대부분의 마트에 가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1+1 그렇지. 하면 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손부터 가서 그냥 그 카트에 담는 것들을 어린 자녀들이 보고 네. 이 쇼핑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쇼핑에 대해서 와 재밌다. 네. 그렇죠. 아, 마치 원 플러스 원은 좋은 거구나. 사냥하듯이 그렇죠. 정말 손에 집히는 거 그냥 눈에 띄는 거 집히는 거대로 집으면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네, 네. 쇼핑을 아주 재미있는 놀이로 네, 네, 네. 인식을 하게 되는 그 사회 첫발에서 그렇게 네. 되는데 특히나 뭐 이런 일부러라도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녀와 함께 쇼핑할 때는 부모님이 좀 뭐 이렇게 뭐 하다못해 적는 신용이라도 이미 적어간 거를 목록을 적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쇼핑은 놀이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떤 계획이다. 그 어떤 삶의 그 계획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마트 가기 전에 가급적이면은 목록을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뭐 살 거 있냐 필요한 거 있느냐 물어보면서 목록을 적어가고 또 목록 적어간 그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소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낭비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원 플러스 원을 사면 플러스 원은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뱃속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 처박혀 있어. 그죠? 플러스 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플러스 원도 냉장고 원래 원도 냉장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 개 준다니까 사가지고 나중에 먹지 해가지고 두 개다가 이제 냉장고에 실제로 냉장고에 막 쌓여 있다가 뭐 유통기한 지나서 또 버리는 경우도 많고 어디 처박혀 있는 것들이 그냥 나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산 옷 또 사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다 이제 애들이 뭐 요새 인터넷 보니까 이런 데서 뭐 어디 원 플러스 원이나 이런 게 뜨면 엄마한테 바로
그죠? 바로 카톡을 해. 엄마 결제 내가 할까? 5 플러스 상품 묻지도 않아. 일단 결제해. 이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겨.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제 교육이 중요하고요. 그 경제 교육은 보통 언제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에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일찍부터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면은 500원, 1000원 차이 구분할 정도 보통 서너 살만 되더라도 구분하지 않습니까? 못해요. 못하는가요? 제가 4살인데 아직 2,000원, 2,005만 원입니다. 단위에 대한 개념까지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돈을 크기를 구분할 정도 되고 하는 나이면은 경제 교육을 바로 시작해도 된다라고 저는 퇴학 때도 그 할 수 있겠다. 퇴학 때도 뭐 워렌 버핏 동영상을 소리를 듣게 해준다든지 돈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좀 너무 이제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는 뭐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끊어서 할게요. 지금은 이제 경제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서 간략하게 맞고요. 예, 좀 밥 좀 먹고 저희가 지금 점심 시간이거든요. 예, 밥 먹고 다시 이어서 하죠. 우리 점호 형을 이게 이제 제가 퀴즈도 냈지만 우리 이 방송에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네. 왜 모시기 힘든 분이냐면 우리가 잘 안 모셔요. 근데 우리가 모셔서요. 왜냐하면 대단하니까. 네.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자녀 경제 이렇게 돼서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모든 방송사 언론에서 뭐 그것에 대해서 뭐 기사를 다루고 싶다 하면 항상 제일 먼저 1순위로 섭외가 오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또 듣는 분들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좀 파트를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알겠습니다. 저희 밥 먹고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